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1월 8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마감했던 미국 증시를 보기 전에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예, 꼭 오늘 방한, 예, 철저히 해서 외부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오늘은 시장을 좀 집중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요즘 변동성이 무지 커져다 보니까, 그걸 좀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좀 변화가 되겠다. 이런 쪽들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미국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은, 가려다가 빠졌어요. 예, 특히 다우는 가던 거 좀 한 번에 다 빠지고, 어제 올랐던 거 다 빠지고, 어제 최근에 좀 미국 시장의 다우 지수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 금융주, 그리고 또 에너지 쪽이었는데, 금융도 약간 실적 때문에 랠리 나오는 건 좋지만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에너지는 유가가 한 단계 또 레벨 다운되니까 조금 고민스러운데? 라는 쪽에서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강했던 다우가 좀 약했다는 쪽에서 시장 반응 나오고 있고, 조금 또 신고가를 경신하더니 바로 차익 매물 나오는 S&P 500, 나스닥은 잠깐 고개 들다가 다시 밀리고, 근데 강보합권. 근데 결론적으로는 혼조세죠. 예, 제대로 움직임이 나오는 게 별로 없었다라는 쪽들인데, 그나마 눈에 띄는 종목 몇 개를 보게 되면, 나머지 별로 없는데, 알버말은 계속 가요. 예, 이런 쪽이다 보니까, 올해 리튬에 대한 기대감들 높은데, 국내 2차 전지는 전혀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야, 좀 특이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반등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뭐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닌데, 눈에 띄는 게 이겁니다. 알파벳. 예. 오랜만에 횡보해서 다시 고개를 싹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패턴 나쁘지 않고요. 예, 그런 쪽에서 시총 2위를 넘겨받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그런 단계, 늦지만 터는 단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볼 게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흔들흔들 하는 모습들이었고, 차익 매물이 좀 커지는 상황들이었고,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분위기 또 약간 요 밑에 쪽들도 MP 버터리얼스는 뭐 좀 그랬죠. 당연히 지금 호재를 받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히토리 관련된 쪽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렇게 보면 종목과 섹터 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일단 또 이번 주는 후반에 고용지표가 발표되죠. 거기에 따른 변화를 미국 시장이 조금 확인하고 가자라는 쪽들인데, 금리는 살짝 먼저 빠져요. 이거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 달러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예, 지금 10년물이 다시 4.1대 중반대로 내려왔다. 슬슬 발동을 걸어서, 차라리 이제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와서 이걸 가지고 유가도 가뜩이나 하락하는데, 오 좋았어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쪽들인데, 그거는 예, 이제 또 뚜껑 열어봐야겠죠, 고용지표. 근데 그쪽에 관련된 모습들이고,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들이죠. 그거는 이제 금요일날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이쪽 비트코인, 이더리움 별로 분위기도 안 좋습니다. 매물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고, 지금 스트레이티지가 다우지수 지수에서 편출될 것인가라는 쪽에서 얘기가 많다가 편출 안 되는 쪽으로 나왔죠. 그래서 주요 지수 쪽에서 그래도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거 관련된 어떤 코인 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ETF도 마찬가지, 연결된 ETF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좀 이제 매도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가상화폐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또 그것도 묵직하네요. 예, 아직 고민을 시키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가스는 올라가고, 이건 뭐 변동성 크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원자재도 빠집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잠깐 시장도 그렇고 일단 좀 접어, 이런 모습들이 나죠. 다들 또 구리, 닭폭을 좀 키웁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고점대에서. 근데 계속 고점에서 이게 고점 경신하고 변동성 커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우상이 되는 것도 같은 기조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 꺾이는지 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러면 너무 올라서, 항상 중요한 게 그거죠. 내가 모든 가격들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기 수요가 꺾인다. 그랬을 때는 수요가 못 따라다 보니까 위축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보단 유동성에 대한 랠리, 그리고 약간 투기적 수요도 많이 붙어 있는 것 같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는 계속 추이를 체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0.19% 하락. 예, 요거는 아마 이제 미국 시장 얘기는 조금 이따 더 드리겠지만,
이제 약간 좀 제동이 걸리는 모습들이죠. 많이 오르기 때문에 나오는 제동.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은 일단은 뭐 예, 저희가 좀 한번 볼까요? 예, 삼성전자 실적 아마 FM 가이드 쪽에서는 최근에 조금 올라서 한 19조 정도까지 들어와 있나 아직도 아니네. 17조 8천억 이 정도밖에 안 돼 있네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러면서 약간 한 18조 9천억 정도쯤 예상을 되고 있고 시장의 일반적인 관점은요. 스트릿 컨센 20조는 당연히 넘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어떤 실적을 보여줄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올해 뭐 130조는 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4분기가 쭉 올라오는데 솔직히 4분기는 의미가 없거든요. 예, 이거보다는 1분기부터 앞으로 레벨업된 실적을 보여줄 거야 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가 더 중요한데 네, 그거는 아직까지는 보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첫 번째로 퀄컴 네, 관련된 쪽에서 2나노 쪽 수주를 했다는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고요. 단독 보도긴 하지만 그리고 또 18,000, 1,800만 주죠. 예. 18,000주는 예. 1,800만 주 자사주 매입 2조 5천억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호재. 그런데 이게 임직원들한테 보상하기 위한 역시 삼성가니까 와 회사가 다 이제 주식까지 주네. 예. 그런 관점 쪽에서 그거 보상을 위해서 매입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수익 당장의 수급은 좋죠. 하지만 이게 매입 후 소각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직원한테 뭐 보너스나 뭘로 줘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또 급한 사람들은 바로 팔 수가 있겠죠.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클 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매입 후 소각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런 거는 호재성 특히 이게 중요하죠. 일본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성과 나오게 되면 파운드리 밸류를 더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삼성전자 실적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쭉 달렸으면은 그때는 주가가 더 못 가는 현상 세론으로 과격하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정체되는 현상 이게 나올 수가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러면 한 14만원대 쪽에서 좀 시도했다가 약간 좀 주춤해서 약간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다음 주까지 주 중반까지는 월 중반이죠 월 중반까지는 약간 좀 고점에서 정체 아니면 좀 조정권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다가 이거는 하이닉스 실적이 21일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러면 그때는 하이닉스가 또 IR 관련된 쪽도 막 얘기를 하겠죠. 그때쯤부터는 다시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월말 쪽에선 IR이 본격적으로 29일인가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IR이 또 삼성전자 쪽에서는 대기하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1, 2주 정도 쉬고 다시 발동을 거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런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쪽으로 보시면서 치고 나간다? 이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 쪽으로 보고 그러면 반도체가 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올지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대체하는 섹터들 있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강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코스닥 뭐 이런 쪽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그러면 뭐 반도체 뭐 바이오나 그리고 또 로봇 이런 쪽들이 좀 대체를 좀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시장에 좀 기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현대차 요즘에 현대차가 또 잘 나가고 있죠. 네, 쉬지 않고 그냥 달리네요. 예, 잘못 봤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상황들로 보게 되면 참 오늘은 현대차가 또 바톤을 받아서 한 번 더 슉 가는 나갔다가 일단 저항은 저항이에요. 근데 그렇다가 물량을 좀 받을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대체적으로 현대차가 나올지 아니면 조선 쪽에 요즘 조선 분위기도 나쁘지 않죠. 저 원전 그리고 또 방산 그리고 또 전력설비 쪽은 좀 한번 조정받았다가 다시 갔는지 뭐 이런 쪽에서 어떤 다른 섹터들이 좀 더 힘내는지에 대한 변화들도 한번 봐야겠죠. 시총 3전 하이닉스만 간다고 해서 지수는 올랐지만 이게 뭐가 좋아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떤 좀 키 맞추기가 나오는 섹터의 순환매가 들어간지도 오늘 관건이죠. 약간 실적 발표를 계기로 약간 세론이 나오게 되면 그런 쪽에 대한 동향들을 오늘 또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 나왔던 얘기들은 지금 이런 거 트럼프의 기관 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서민들이 살 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관이 주택을 다량으로 매입해서 임대 준다.
이딴 짓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경고하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미국도 많이, 이게 약간, 예, 좀 그런 얘기죠. 미국도 많이 한 사람의 행정부의 입에 좀 많이 집중되는 현상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의 특성이죠. 예, 그러면서,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른 때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약간 이제 힘의 집중이 많이 커졌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러셀 2000 그래도 좀 덜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만두치 지수 1%대 내외. 그나마 좀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많이 오른 만큼 일단은 좀 이제 정체를 가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졸츠 구인 보고서 따르면은 생각보다 서비스 분야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약간 생각보다 좀 위축되는 욕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지금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52.6보다 54.4. 와우, 좋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7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또 고용 쪽도 진입했네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러면 지금 물가 쪽에서도 서비스가 가장 지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쪽에서. 지난번에 제조업 쪽은 안 좋고 서비스만 좋다라고 하게 되면 제조업의 동력은 떨어지는데 서비스 쪽을 가지고 계속 또 하락이 나왔을 때 물가는 서비스 쪽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도 쉽게 안 빠지는데 라는 쪽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전히 서비스 쪽에 대한 관심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용보고서와 연관되는 모습들까지 다 생각하게 되면 요거는 좀 고민스럽고 요거는 괜찮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변화가 쭉 들어야 되는지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금요일날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가 또 낙폭을 좀 키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관 쪽이 갖고 있는 주택 매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건설사들이 부동산 가격이 흔들거리거나 약하게 되면 건설사들에 대한 직격탄이 나온다 이런 관점 쪽에서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방위업종 쪽에서 배당과 자사주 배입 금지, 오히려 투자를 해라. 니네들 지금 돈 돌려줄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투자를 더 하라는 쪽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대두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느낌. 그래서 규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좀 밀리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약간 좀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입이 들어왔었을 때 그거를 과연 좋아할 것이냐, 노노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건설주 밀리고요, 방산주 밀린다. 그러면 이거에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가겠느냐라고 봤을 때 다우지수가 좀 약한 모습들과 약간 전통적인 종목들에 대한 위축 이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그렇다고 해서 건설주 빠지느냐, 방산주 빠지느냐 그거랑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미국 시장에 한정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 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좀 그런 상황들이고 좀 뉴스를 보면서 또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또다시 중1 약간 격화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토리 반도체 소재 이중용도 품목에 제외시키겠다. 이게 벌써 하루 이틀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이게 일본이 언론에서 좀 막 더 부추기는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아시아 시장의 조정이 그런 쪽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많이 올랐잖아요. 아시아 시장도.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차익 매물 정도, 핑계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땐 텅스텐, 갈륨, 게르마늄, huygen 이런 쪽들. 그래서 전략 광물 쪽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IT 쪽이나 전기차 관련된 쪽의 밸류체인들 타격 받는다 라는 쪽에서 조금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일본 반격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본도 그래 라고 해서 약간 어제 보니까 신년 그 대사들과 함께 그 신년 미팅이 있는데 중국만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일본과의 관계는 좀 어렵다. 그럼 요 관계 쪽에서 반사익 한국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약간 좀 빠르고 기민하게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했던 상황들인데,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는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예상했던 것보다 어떤 레벨업을 확 되는 또 얘기가 못 나와요. 왜냐면 또 그것도 그냥 좀 우리 잘해보자 그러면서 실질적인 내용들은 이제 실무진 간의 이제 관계를 통해서 또 레벨업 되는 내용이 나올 텐데, 여기 가서 또 중국하고 확 붙어버린다. 뒤에 미국이 뭐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우리 중국하고 계속 붙고 있는데 뭐 하는 거니라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줄타기 외교의 하나의 성과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중국은 일본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니즈와 맞춰졌는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아직은 뭐 MOU 9건인가 체결한 거 가지고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런 쪽에서 요 진행되는 과정들. 그래서 한한령 해제라고 하게 되면 해제와 관련된 이제 컨텐츠 뭐 엔터리 쪽에서의 좀 열어주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겠죠. 그것까지 봐야겠다. 한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사이익의 가능성들은 높다. 한쪽으로 박아라 보고 있고요. 일단 또 이쪽입니다. 마스가 관련된 쪽에서 단독이지만 일단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사업을 이제 사업 관련된 발주를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런 쪽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HJ중공업 승인 받았고요. 특히 MRO 관련된 쪽에서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또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런 거의 승인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슬슬 하나씩 이제 또 중견기업 쪽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조선 쪽에서는 이제 물 들어오는 관점 쪽에서 함정 MRO나 그리고 또 들어오는 군함 이쪽에 대해서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또 수주건이다 라는 쪽에서 앞으로 계속 또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이런 쪽에서 아마 이제 국내 쪽으로 먼저 챙기고, 그러면 봐라 미국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좀 푸시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어떤 수주 들어오는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그쪽들을 좀 챙겼다라고 보면, 조선주 지금은 실망보다는 기대는 계속 또 가지고 있을 때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한번 볼까요? 지금 주가도 보게 되면 대표 주자 한번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보게 되면 이제 막 벗어났어요. 중요한 지지권에서 지금 이탈 제대로 안 했고 잘 지지했습니다. 딱 돌아갔습니다. 근데 단기 여기 저항대가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걸렸던 자리들, 여기가 살짝 이번에도 또 그냥 빠질 것이냐, 살짝 눌렸다가 그냥 달릴 것이냐, 이런 쪽에서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기대를 더 맞출 수 있는 요인들이 높다 하는 쪽들도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가보게 되면 일단 또 이런 얘기들, 지금 퇴직연금도 기금화를 추가를 한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같은 장기적으로 쌓였던 금액을 이제 주식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런 쪽인 것 같고, 국민성장펀드 세제 지원 오라라고 하게 되면 요것도 세제 지원이 나왔을 때 좀 더 확실하게 투자가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자금에 대해서, 증시에 대해서 자금이 더 들어오고 있는 관점들이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하, 정부가 계속 또 돈의 유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쪽으로 또 바라봐야겠죠. 예, 그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도 IT 부품사는 다 어떻게 보면은 로봇 밸류로 갈 수 있게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IT 부품사의 대표주자 삼성전기도 로봇 관절 구통 부품, 정확하게는 손관절입니다. 손가락 관절입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즘 보게 되면 어제 나왔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애틀라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좀 벙어리 장갑 쪽에서 조금 더 들어간 정도입니다. 근데 인간과 똑같이 센서를 달고 미세한 동작까지 다 하기 위해서는 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센서와 이 AI와 연결되는 과정까지도 다 보게 되면 그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그래도 우리가 하겠다는 쪽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손가락 부품 진출 얘기가 나오는 것도 로봇 밸류를 또 받을 수 있겠다는 쪽들인데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FCBGA 기판 쪽들은 하반기 풀 가동이다 라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기판, 네, 일단은 삼성전기는 버팁니다. 네, 버티는데 주가 볼까요? 네, 버티는 쪽과, 그리고 또 기판 쪽에서도 코리아 서키트, 예, 이것도 지금 버티는 쪽이, 이거 우선주가 나왔네요. 코리아 서키트는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심텍, 예, 이거 보게 되면 네, 경고는 조금 드렸는데 경고 대비해서 주가가 한 번에 또 빠르게 나오는 모습들도 리포트가 어젠가 그저께 한번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이제 제가 드렸던 얘기,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이거 상승하는 거를 가장 누가 타격받느냐? 심택이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CB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서 또 나올 우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다 보니까 더 크고, 근데 좀 오버한 측면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근데 시장이 약하고 변동성 크다 보니까 같이 또 큰 타격을 받았던 모습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심택은 심택이나 대덕전자도 그렇고요. 지금 일단 이게 현실화되면서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일단 가격에 좀 반영되는 과정이죠. 지금은 대응을 못하셨다. 아니면 줄이시라고 그렇게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냥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살짝 추매할 수 있는 단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여기서 지금 일단은 1차 지지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지지권이 얼만큼 4만대 초반까지 들어왔는데 아마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주가에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선 부진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확인되게 되면 돌아갈 것 같고요. 그래서 P는 제대로 못 오른다는 것 때문에 마진은 이제 꺾일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한다. 내년에 한 1분기 이후라고 내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1분기 이후 쪽에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Q 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약간 중요한 지지권 이탈했고 여기 이탈할 때가 더 중요한 거죠. 이거 이탈할 때 나오는 변화. 그러면 다음은 밑에서 또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는지 보면서 늘리는 게 맞는데 조금 한 3개월 뒤까지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칫 늘려가는 과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좀 경고 나올 때는 줄이고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내용들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오늘 지나갔던 섹터 동향까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일단 뭐 강했다는 쪽들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러면서 현대오토에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대응을 못하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오토에 뭐 조금만 더 가면 100% 올라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쪽 저평가고 그런 거 좋은데 현대차랑 잘 안 맞아요. 그렇지만 현대차 쪽에서도 봐야 될 건 분명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밸류를 또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쪽의 현대오토를 더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보다 더 강하게 올라간다는 이유를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들은 더 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 쪽은 잘 안 갑니다. 오히려 로봇 밸류만 가진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포인트가 로봇 쪽과 관련된 밸류업이다. 한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은 말씀드렸고 바이오 쪽들은 JP모건 헬스케어가 다음 주 초부터 이어지다 보니까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메쉬 쪽 D&D 파마텍과 함께 한미약품 얘기 나오는 것 같죠. 그런 쪽에서 변화와 유전자 치료제 이쪽도 어제 미국에서 임상 실험한 회사가 있는데 에로몬데 이 회사가 성과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mRNA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 올라간다. 올릭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알지도믹스 같은 회사들도 들어가 있고 G2G 바이오도 좀 심한데 이렇게 쪽들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부각받는다 그러면 이 빈틈을 또 치고 올라오는지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파워시황은 조금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의 세론이 나오느냐 여부와 함께 종목 섹터가 확산되는지 보시면서 오늘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요거 쪽 조심하세요. 정신 없는데 그러면은 시장에서 좀 자신 없는데 그러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들 줄이거나 현금 좀 늘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 기회를 봐야지 무리하게 대응했다간 이렇게 시장 출렁이는데 더 악영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변동성 관리 하시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